안녕하세요. 신용어 비결 제39강. 오늘은 종료전도집의 환단에 대하여 13번째 있는데요. 여기 환단에 대하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글로 해석된 거를 쭉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여동빈 조서가 묻기를 형체를 단련하여 기를 이루고 기를 단련하여 신을 이루며 신을 단련하여 도에 합하는 것을 아직 가르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환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련한다는 것은 연금한다고 해야 되겠죠? 연금술 과정, 연금술 로 과정을 진행한다, 그런 표현인데, 여기 보면 연형성기 표현하기를 연형성기 아니라 연이라는 게 연금술 할 때 연이니까 알케미를 뜻해요. 알케미. 알케미. 그러니까 어떤 금속을 이제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금속 광물을 이제는 연하는 거죠. 그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로 바꾸고 기를 만들고 그 기를 또 신으로 또 연하고, 그리고 그 신을 도에 합하는 거죠. 근데 요 사이에 보통 연신환호, 연호합도, 이거 연신합도를 둘로 나눠서 연신환호, 연호합도 이렇게 연신환호에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연호합도 보통 이렇게 들로 표현하죠. 알케미 과정을 거친다는, 이렇게 해서 환단한다. 환단한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단을 제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우주화를 뜻하는 거죠. 이 환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여기 환단 하는 건 돌아가는, 그러니까 반본환원하는 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우주 알에서 우주의 알, 그러니까 반본환원하게 하는 우주 알이 이제는 우리가 환단이다, 이렇게 보세요. 근원적인 어떤 그런 본성의 상태로 반본환하게 하는 우주알을 환단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리건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이른바 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색이 아니다. 색이 아니니까 그것은 붉거나 노란색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또 그것은 맛도 아니니까 어떤 달다고 이렇게 달다 쓰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단은 곧 단전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밭에 있는 단이다, 그런 뜻이죠. 단전이다. 단은 곧 단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전은 세 군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단전이 있다. 단전. 요거 밭전자니까, 밭전자는 어때야 돼? 밭전자니까, 밭전에 여기 10이 있잖아요, 10. 그러니까 여기 10이 작동하는, 10무곡이 작동하는 공간. 하나의 구멍이라고 볼 수가 있죠. 10무곡. 그러니까 워몰이다. 이런 워몰인데 10무곡, 그 상태. 요런 게 이제 밭전으로 표현하고. 그러면서 4개로 4개면서 전체적으로 5개니까 5한극. 4개는 뭐예요? 사상을 표현해주는 4개로 잘라지는 개념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요게 이제 밭이다.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의미로는 수화목금 4개의 요소를 어떻게 하는 게, 신무국 상태에서 수화목금 4개를 묶어내가지고 돌리는 그런 우리 몸의 워몰과 같은 공간이 3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 그 단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 단을 우리가 단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단전은 세 군데가 있는데 상단전은 신의 집이다. 그러니까 신의 집이고 신이 머무는 집이고 중단전은 기의 창고다. 이렇게 상단전은 상단전은 신의 집, 가스의 집이다. 중단전은 기의 창고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단전은 정의 거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신. 그래서 우리가 정기신 세 요소를 해서 이제 표현을 할 때에 우리가 정은 하단전, 기는 중단전, 신은 상단전 이렇게 대응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정 가운데 바로 이 우리가 수정란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지. 우주의 알이 수정란으로 맺혀질 때 그 수정란 개념인데 정의 가운데에서 기가 생하는데, 그러니까 수정란이 생성이 되면은 이제 수정란을 이제는 발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워나가야 되니까 정 가운데서 기가 생하는데 기는 중단전에 있게 되고, 그리고 기 가운데서 신이 생하는데, 그러니까 기 가운데서 또 이제 신이 생하는데 그 신은 상단전에 있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전체적으로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 정에서 기가 나오고 기에서 신이 나온다. 이런 건 정기신이다. 이런 진수 참된 물과 진기 참된 기운이 합하여서 정을 이루는데, 정은 하단전에 있게 되는 것이니까 이 도를 받드는 사람으로 세 단전이 있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도를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세 개의 단전이 있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동양의 선도에서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세 개를 얘기를 하게 되고, 보통은 우리가 북두칠성 개념이라든가 이 차크라 개념으로는 뭐 7개 차크라로 얘기하거든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을 뭐로 보냐면 우리가 음양으로 나누면은 6개가 되는 거잖아요. 3개가 2개로 쪼개지면 2개로 되면 6개의 개념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6개에다가 맨 위에 꼭대기 머리 쪽에 정수리 쪽에 하나 더 놓으면은 7개가 되는. 근데 동양권에서는 보통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보통 이렇게 놓는다는 설명을 할 때 그렇다는. 보통 그래서 이게 수행하는 사람은 이제 세 개의 단전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데 기가 신장에서 생하나, 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콩팥에서 이렇게 생하나 중원을 조회하지 못하고 신이 심장에 저장되나 상온으로 초월하지 못하면 이른바 정화를 돌이켜 합할 수 없다는 것이니까, 비록 3단전이 있지만은 끝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여기가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그 오장육부를 가지고 일단 신장과 심장을 이제 중심으로 보는데, 이 신장, 요 콩팥이 있는 요 사이에 그 하단전이다. 여기 하단전에 바로 여기서 기가 신장에서 생하고, 그 다음에 심장 가운데 요 심장에서 신이 그러니까 생하지만은 중원에서 조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그 중맥이죠. 중맥을 따라서 조회하지 못하고, 만약 또 신이 심장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단전에서 신의 집이긴 하지만 생하는 데는 이 밑에서 생하는 거야. 이 기는 중단전이지만은 창고지만은 하단전에서 생해서 올라오는 거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 정에서 기가 나오고 기에서 신이 나오니까 하단전이 신장에서 기가 생성이 돼서 중단전으로 올라가서 모으지 못하고, 그런 뜻이죠. 그리고 기에서 신이 생기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심장에서 기가
저기 창고가 돼가지고 여기서 신이 저장이 되지만은 이 상단전으로 올라가지 못하면은 초월하지 못하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면 이른바 정화를 그렇게 합할 수 없다는 것이니 비록 3단전이 있으나 끝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의미네요. 자, 그래서 여동빈 조사가 묻기를 현묘한 가운데 현묘함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명이 있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그러니까 목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 없다. 정이 없으니까 나의 기기는 바로 곧 부모의 원양의 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부모로부터 선천적인 기운을 받아가지고 우리 몸이 생성이 된 거니까 부모의 기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몸의 원양의 기가 신장에 있단 말이에요. 신장에 있는데 정은 없다는 거예요. 정. 그렇죠. 우리 몸에 수정란은 지금 안 생긴 거잖아요. 왜? 이 수정란이 생기려면 우리가 신인 합의를 해야지 생기는 수정란이 없다고 하는 거죠. 신인 합의를 해야지 수정란이 생기게 되는데 그 정이 없고 단지 우리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받은 그 기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몸 안에 부모의 그 근원적 기운인 그 원양의 기가 아직 신장에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원양의 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그걸 소모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부모로부터 받은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정이 없으면 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인합의를 통해서 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기도 생성되지 않는 것이고 또 나의 신이 곧 기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신이 곧 부모의 원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이 없으니까 기도 없고 기도 없으면 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역시 부모로부터 받은 원신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신이라고 하는 허령 원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부모로부터 받은 거니까 내게는 진짜 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정이 있고 정을 먼저 만들어야지 기가 생성되고 기의 가운데서 또 신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신이 돼야지 그게 진짜 내 거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이제는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세단전의 보배인데 어떻게 해야 항상 상중하에 새 궁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는. 자, 존니건 조사가 이제 말하기를 신장 가운데 기를 생하면, 그러니까 여기 콩팥 가운데서 기를 생하면은 기 가운데서 하나의 진실한 수가 있어가지고, 진수가 있어가지고, 참된 물이 있어가지고, 이 진수를 다시 하단전으로 이렇게 보내면은, 그 하단전의 그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정이 신령한 뿌리를 기르게 되고, 그러면은 기가 자연하게 이렇게 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단전을 이제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생기냐. 우리가 이제는 신령한 뿌리가 생기게 돼서, 신령한 뿌리가 생기게 돼서, 자연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는 정이 수정란이 생기게 되는 개념이죠. 이게 수정란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인합의에 걸쳐 수정란이 생기게 돼가지고, 기가 자연히 생하게 되고, 심장 가운데 액을 생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가운데서 액을 생하면은, 액 가운데서 바른 정량의 기가 있어가지고, 기를 다시 중단전으로 돌려보내면 그 기가 영묘한 원천, 영천이다. 영묘한 원천. 그러니까 그걸 영천을 길러서 그 영이 모여가지고 신이 자연히 생하게 된다. 영이 모여서 여기서 신이 자연히 생하게 돼서 상단전으로 신을 합해서 도에 들어간 뒤에 상단전으로 돌이킨 뒤에 초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신장에 있는 진수를 하단전으로 보내서 하단전에 진수를 보내면은 그 하단전에서 자연스럽게 그 정이 생기게 되고, 그 정이 생기게 되면은 자연히 또 이제 기가 올라오게 되고, 기가 심장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또 액이 생기게 되니까 그 액이
정량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걸 중단전으로 보내게 되고 여기 심장이 있는 데가 중단전이니까 거기서 또 그 영묘한 원천을 길러가지고 여기서 영이 모이면은 여기서 신이 생성되면 이제 상단전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원리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단전은 상중하가 있고 돌이킨다는 것은 이미 갔다가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이니까 환단의 이치가 뜻이 깊고 미묘하니까 감히 자세한 설명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정리건 조사께서 이러시기를 소환단이라는 게 있고 대환단이 있고 칠반환단이 있고 구전환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환단, 환단에는 소환단이 있고 이게 그 성장하는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소환단이 이제 대환단으로 자라고, 그렇죠. 대환단으로 자라고, 대환단이 칠반환단이 되고, 칠반환단이 이제는 구전환단이 된다라는 구전환단이 있고, 이렇게 있고 환단에는 이렇게 네 종류가 크게 있고 또 이것을 금액환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오객환단이라고 하는 게 있다니까 우리가 금액이 생성되면서 이렇게 그 단이 금액이 생성되면서 그 작용하고 있는 그 단으로 단이 작용하고 있을 때가 있고 오객환단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 그러니까 어떤 그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죠. 이건 상태들은 금액환단 그리고 오객환단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라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객이라는 건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금액은 황금 메탈체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그 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액을 생성을 해야지 그냥 금액이 나오고 오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이 이렇게 자람에 따라서 이 금액이 생성되고 오객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단전을 갖다가 하단전에서 상단전으로 돌이키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하단전에서 상단전으로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이 그 척추선을 따라서 주비금정 한다는 이 주비금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하단전 쪽에서 일조로 미려관 그 협척관 그 옥친관으로 올리면 하단전에서 상단전으로 올리는 거죠. 이게 주비금정. 이 동맥을 따라서 이 곡강을 따라 가지고 올리는 게 주비금정. 그러면 하단전에서 상단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 되죠. 그리고 상단전에서 중단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러면 중단전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여기서 머리 쪽에서 이게 상단전에서 중단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고, 또 중단전에서 다시 또 하단전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중단전에서 하단전으로 돌이키는 것도 있고, 양에서 음으로 단을 돌이킴도 있고, 음에서 양으로 단을 돌이킴도 있는데, 이름이 다른 데만 그치지는 않는 것이고 또한 그 시후 그 어떤 그 절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착착착착 진행되는 그 차별이 있어 가지고 시작하는 곳이 각각 다르다. 이 개념들로 이렇게 각각 분별을 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른바 소환단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소환단이라는 것은 원래 하원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단전에 있는 그 원천, 하단전에 있는 그 근원을 말하는 것인데, 소환단이에요. 거기에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이 하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장의 주인이다. 주인으로 새 단전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단전이 새 단전의 근본이 된다. 시작을 하는 근본이죠. 일단 수정단이 생겨야 되니까. 자, 수로서 목을 생하고 목은 화를 생하며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며 금은 수를 낳고 나오며 이미 상생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의 상생을 얘기한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오장육부지 우리가 오장의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다시 상기를 하면은 우리가 배운 거를 다시 상기를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간장, 담장에는 목기고 심장, 소장은 화,
비장, 위장은 토, 폐장, 대장은 금, 신장, 방광은 수에서 우리가 오행의 상생관계로 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도는 것은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죠. 이게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생목할 때는 이 신장방광이 엄마가 되고 간장 담낭은 그 자식이 되는 이런 관계로 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게 오장이잖아요. 오장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화로서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면 목은 토를 극하고 토가 수를 극하고 수가 화를 극하고 하는 게 이미 상극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상극의 작용이 있어가지고 가령 신장은 수국화하면은 수는 남편이 되고 화는 부인이 되네, 아내가 되고 이거 부부관계가 된다네 이렇게. 그다음에 화는 심장 소장은 뭐냐면 폐장 대장을 극하는 거야. 화극금 이렇게 되는. 그다음에 금극목. 그 다음에 목은 뭐예요? 목극토, 그 다음에 토극수, 이렇게. 오행 간의 상생상극 관계가 있는데, 상극 관계는 부부 관계고, 상생 관계는 모자 관계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래서, 기와 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심장은 액을 주관하고, 신장은 기를 주관하는데, 기는 상생 관계로 위주로 돌고, 액은 상극관계 위주로 도는데 이게 이제는 같이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기와 액이 옮겨 다니면서 이게 일주를 하게 되면은 다시 일주라면 또 다시 시작하고 이게 자에서 오에 이르면은 음양을 생하게 그러니까 자나 오는 자축인묘 진사오 할 때 우리가 자나 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는 요거로 보면은 요 구궁도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여기 자나 오라고 하는 것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음이 극에 달해가지고 양이 시작되는 동지가 양이 시작되는 거니까 뭐 음양이 교차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음양이 생하는 거네. 양이 생하는 곳. 여기는 자는 양이 생하는 것이고 오는 음이 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묘유는 뭐야? 그러니까 좌오묘유 좌오묘 그래서 정방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여기 할 때 이런 묘는 뭐야? 태양이 뜨는 것이고 유는 태양이 저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태양 낮밤이 이제는 반반씩 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를 좌오묘유가 묘유는 음양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음과 양이 서로 합해가지고 교차하고 있는 지점이니까 주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른 얘기할 건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좌오묘유라고 하는, 네 지점은 음양이 교차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도수상으로 볼 때, 이렇게 이 저루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좌오묘유는 이렇게 교차하는데, 이런 하루밤낮을 하단으로 돌이켜서 한 차례 순환시키는 것을 소환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것.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것을 하루밤낮을 다시 하단으로 돌이켜서 한 차례 순환시키는 것을 소환단이라고 한다. 이게 오장육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오장육부에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오장육부를 여기다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오행을 이렇게 오행을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신장은 수, 그렇죠. 그 다음에 간장은 우리가 목기운이니까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여기로 보면은 여기는 맨 밑에 이게 수에 해당되는 건 뭐 신장과 방광이래, 방광. 오행도에 보면은 신장, 방광이 되네요. 이런 그렇죠. 여기는 그 다음에 화기운은 심장과 소장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오행에다 배치를 하는 거죠. 요게 지금은 요거는 그냥 이렇게 배치한 거고 요 구궁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구궁도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것을 한 바퀴 그러니까 오장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죠. 이 오장을 한 바퀴 이렇게 하룻밤 한 바퀴 도는 것은 기와 액이
이렇게 서로 옮겨 다니면서 일주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하루 밤낮을 한 바퀴 도는 것이고 이것은 좌오묘유 그 위치 그러니까 요 좌오묘유 위치에서는 서로 음양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는 이게 한 바퀴 돌 때에 이렇게 한 바퀴 돌이켜서 이렇게 하는 것을 소환단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 소환단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는 이제는 동쪽은 뭐예요? 간장, 그렇지. 간장과 담낭을 뜻해. 담낭. 그 다음에 이쪽 서쪽은 뭐야? 서쪽은 이제 폐와 대장.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야? 비장, 토는 뭐야? 비장. 그래서 비장, 위장. 이렇게 돼. 여기는 오장육부 개념으로 심포와 삼초를 놨는데 가운데다가 요거는 뭐 전체적으로 저기 하는 그런 개념인데고 요 오행으로 보면 이렇게 5개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더래요. 이 5개를 놓아가지고 이것을 한 바퀴 도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기와 액이 양과 음의 관계로 이렇게 돌면은 그렇게 해서 돌면은 이게 우리가 오장에서 돌 때에 그것이 소환단이 이렇게 구축이 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장육부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그 아래쪽에 주로 우리 몸 안에 복부로부터 이게 있잖아요. 여기 심장하고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있는 그거 한 바퀴 돌아서 하단전에 이렇게 그 생겨는 그 기운이 돌아가지고 하단전에 이렇게 생성되는 걸 이제 소환단이다.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단으로 그 돌을 받드는 사람이 이 가운데서 약을 채취하고 이렇게 화우를 조절해서 화우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을 조절한다네. 화우를 조절해서 하단전을 이루는 것이 진실로 이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지금 그 화우를 돌리는데 일단은 뭐야? 몸 전체로 돌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오장육부 간의 그 기운과 액의 과정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일단 소환단을 만든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좀 편리함을 위해서 구궁도 우리가 늘 보던 구궁도에다가 그 오장을 배치를 좀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환단은 이미 알았는데 이른바 대환단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대환단이라고 하는 거는 용어가 서로 사귀어가지고 용어 교구가 돼가지고 황화로 변해가지고 납과 수운을 빼고 더하는 추연첨홍으로 대학을 이룬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심장과 신장이 그러니까 신장 방광과 심장과 신장이 상호 그렇게 이제 대학을 이루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과 신장, 여기에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간장, 폐가 여기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와 액이 돌면서, 이렇게 용호가 서로 사귀게 되고, 황화로 변해서 납과 수은을 추첨 연원 과정을 거쳐서 대학을 이루게 되면, 현무궁 가운데서 금정, 현무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아래쪽이 현무잖아요. 현무, 동청룡, 그 다음에 여기 남주자, 서백호잖아요. 그러니까 현무니까 우리가 신장 방광 쪽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하단전을 얘기하는 거죠. 하단전 쪽에서 가운데서 금정이 비로소 일어난다. 금정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금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일종의 이게 수정란이거든 완성이 된 것이다. 거의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예, 금정이 일어나서 비로소 일어나고, 옥경의 산으로 진기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건 옥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상단전을 얘기하는 거죠. 상단전, 곤륜산, 옥경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곤륜산을 얘기하는 곤륜산은 여러분의 상단전, 니왕궁, 청궁을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주비금정, 척추선을 따라 가지고 상단전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상단전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상단전으로 보면은 그 옥경의 그 곤륜산으로 진기가 상승해가지고 물수레가 산봉우리 위를 달린다. 이렇게 표현이 돼. 머리 쪽에 내가 상단전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위로 달리고 그 가운데 중구,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맥 쪽으로 내려오면서 오객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관오객중, 광오객어 중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운데로 오객이 흘러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오객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객이 생선. 이는 하전으로부터 상전으로, 하단전으로부터 상단전으로 들어가고, 상단전에서 하단전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하단전에서 상단전으로 돌아가고, 상단전에서 다시 또 하단전으로 돌아가니까 이것은 동맥으로 돌아가고 인맥으로 내오는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데, 이것을 대환단이다. 이럴 때의 단을 대환단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건 뭐야? 이게 동맥을 따라서 올라가고 다시 인맥을 따라서 내려오고, 그렇죠? 이게 인맥이잖아요. 여러분의 여기 입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인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도는 이걸 소주천이라고 하거든요. 이 소주천을 따라서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대환단이다, 이런 개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도를 받드는 사람은 이 과정 가운데서 용호를 일으켜서 금정에 날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호교구로 해서 그것을 용호교구하고 황하로 변화시키고 납과 수운을 추첨연홍하면 대학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신장, 바로 현무공 하단전에서 금정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여러분의 동맥을 따라서, 척추를 따라서 머리로 올린 뒤에 그것을 앞에 인맥을 따라서 내리면은 이것이 이제는 대환단을 만드는 과정이고, 이렇게 용호를 일으켜서 금정을 날린 뒤에, 위로 날린 뒤에, 주부금정 한 뒤에, 신선의 태를 기르면서 진기를 생하여 중단전을 이루는 것이 진실로 이것으로부터인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순서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신선 자체가 일단은, 이쪽, 여러분의 오장을 통해서, 오장의 기운을 통해서 돌려가지고, 이 하단전에다가 용호교구 시켜가지고, 그것을 황하가 된지 황하를 형성하고, 황하가 금정을 만들어가지고, 요 하단전에 만들어지면은, 그걸 갖다 미려관을 이렇게 따라서 동맥을 따라 올리게 되면은, 이제 상단전, 그러니까 하단전과 상단전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돌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을 때를 소환단이라고 하고, 이렇게 올린 뒤에 계속 돌리면은 대환단이 만들어지고, 대환단을 이렇게 어때? 중단전으로 내린다는 거죠. 중단전을 여길 또 뚫어 들어간다. 그러면 상단전, 하단전, 상단전, 중단전 순서는 이렇게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치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여동빈 조사가 묻기를 대환단은 이미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소환단을 만든 뒤에 용호교구학에서 황하를 만든 뒤에 황하를 추첨연홍한다고 하는, 추연첨홍한다. 추연첨홍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 하단전에 소환단을 만들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금정이 생기게 되고, 이 금정을 갖다 여러분의 주비금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동맥을 따라 올리면은, 소주천을 돌리게 되면은 인맥으로 또 돌려져. 이렇게 돌리면은 대환단이 또 만들어져. 그러면은 그거 알았는데, 그러면은 이른바 7번 환단과 9전 환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종리근 조사께서 이러시기를 오행이 낳고 이루는 수는 55다. 여기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는 하도의 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도라는 거 수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숫자로 배치할 때 하도수로 배치한다. 그러니까 이걸 간장과 담낭은 38수를 38 배치하고, 여기는 38. 그 다음에 여기는 27, 심장과 소장은 27이다. 심장은 27이다. 그러니까 앞에 것만, 심장은 27이고, 폐는 49다. 49. 이렇게 되는 거죠. 49. 그 다음에, 신장 방광은 16수라. 이렇게 되더니, 16이다.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비장은 50이다. 그래도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수를 배치를 하는 이 치를 가지고, 이거를 하도수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합하면 55가 되고, 55를 이제 대정수라고 해요. 대정수. 하도수 다 합한 게 대정수.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양수, 13579를 합하면은, 그게
1357을 합하면 25가 돼. 양수. 그러니까 이제 짝수죠. 짝수 우리로 보면은 25가 되고, 그 다음에 2, 4, 6, 8, 10을 합하면은 양수, 음수는 30이 된다. 합하면은 30. 그래, 합해서 55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하도수의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도의 그림을 보면 38, 49, 27, 16, 이렇게 배치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수를 기초로 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신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수 1이 1, 신장이 화이 2, 목삼, 금사, 토가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양이 셋이고 음이 둘이니까 삼천양지, 이렇게 삼천양지.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있는 생수 1, 3, 5, 7, 9, 1, 2, 3, 4, 5는 생수라고 하면서 이거는 삼천양지요. 삼천양지. 그러니까 이게 홀수가 3개고 짝수가 2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 그 다음에 이거는 생수라고 그러고 6, 7, 8, 9, 10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뭐 좋고, 뭐 이거는 중요한 얘기긴 한데, 이게 이제 수를 분석하는 방식이니까 이거는 양천삼지죠. 양천삼지. 그냥 수 원리를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 배치를 한 뒤에 이제는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몸 가운데도 오행을 생성하는 도가 같은 것이 있어서 수는 신장이 돼가지고 수는 신장, 아래쪽에 수는 신장이 되는데 신장은 16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다 배치를 했어요. 화는 심장으로 27을 얻은 것이고 27, 폐는 49, 간장은 38이 되고, 그 다음에 비장은 50이 됐다 그러는 거죠. 그래, 장부마다 음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장부마다 음양이 있어서, 심장 같은 경우는 2가 음이고 7은 양이잖아요. 숫자로 보면 홀수가 양이에요. 그러니까 신장은 1이 양이고 6이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음양이 이렇게 또 배치가 되는데, 숫자로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음수는 가장, 음수는 큰 수가 8이고 작은 수가 2이지만 음이 큰 거는 2가 더 큰 거예요. 음이 많은 거예요, 이게. 8보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음수, 그러니까 음이라고 하는 거는 짝수가 작은 게 음이 더 많은 거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가 음이 더 큰 겁니다. 2가 8보다. 대신 양은 뭐예요? 큰 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양은 1구가 1이 작고 9가 제일 크고, 그러면은 음수는 8이 제일 작고 2가 제일 큰 거야. 음수로 보면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숫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장부마다 각각 음양이 있으면 음이 8에서 다한 뒤에, 그러니까 8에서 다한 뒤에 2에서 왕성해지고, 2에서 기가 간에 도달하면은 나머지 음이 끊어지는 것이고, 기가 심장에 도달하면 태극에서 음이 생하는데 2는 심장에 있고 8은 간장에 있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배치가 이렇게 된 거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요거를 다 도를 받드는 사람은 처음에는 용어를 교구를 시켜서, 심장의 바른양의 정량의 기를 채취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정량의 기는 심장의 7이다. 그래서 7이 중원으로 돌아와서 하단전으로 들어가서 선인의 태를 길러 이루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칠반환단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소환단, 대환단이라는 거는 이제는 개념은 알았잖아요. 그리고 소환단, 대환단 말고 지금 7반환단과 구전환단,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7반환단이라고 하는 것은 7반환단 그 단의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은 심장, 그러니까 용어교구, 아까 용어교구를 시켜서 심장의 바른기를 채취해야 하는 거예요. 이 바른 정량의 기는 곧 심장의 7인데, 이것이 중원으로 돌아와서 하전으로 들어간다. 하단전으로 먼저 간 뒤에 선인의 태를 길러서 이루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왔을 때를 7반환단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2와 8은 음이 사라지면 진기가 생하여 심장에 음이 없어지면 2가 끊어지고 대학을 성취해 간에 음이 없어지면 8이 끊어지는 것이다.
이미 2와 8이 사라지면 3과 9의 양이 자라주게. 야, 이걸 계속 설명해도 알아듣기 힘들죠. 자, 간장에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하겠습니다. 간장의 음을 없애 심장을 도우면 3의 간기가 왕성해져서 양이 자라고 7이 이미 심장으로 들어오게 폐의 액을 끊으면은 폐의 구가 옮겨서 심장을 돋고 9의 폐의 기가 왕성해져서 양이 자라니 3과 9의 양이 자라는 것은 구전환단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개 다 뭐가 있냐면은 7반환단과 구전환단이라고. 7반환단이라는 거는 7, 말 그대로 숫자 7. 여기 심장에 7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전환단이라는 건 폐가 9잖아요. 요걸 개념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반환단이라는 건 7이라는 것은 심장의 정량의 기가 성량이가 하단전 신장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7반환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심장의 정량의 기가 신장 쪽으로 하단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7이 돼가지고 그 7의 기운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니까 7반환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구전환단이라는 것은 7과 9의 원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액이 심장에서 생성돼서 폐에 갔다가 다시 오면은 심장으로 다시 오면 그걸 구전환단이다라고 그래. 구전환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개 다 뭐예요? 두 개 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건데, 여러분의 심장 쪽으로 오는 건데, 중단전이죠, 심장이. 그 중단전 쪽으로 오는 건데, 그 심장 쪽에,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신장에 갔다가 기가 내려갔다 오는 거는 7반환단. 그 다음에, 폐 쪽으로 액이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액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와 액이 다 심장으로 오게 되는데, 신장으로 내려갔다 오는 거는 7반환단. 그때의 7반환단이라고 하고, 요 폐로 갔다 오면은 구전환단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7이나 9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오행의 수의 배치에 근거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환단이라고 하는 거와 대환단이라고 하는 거는 몸의 위치, 그 하단전과 상단전, 그러니까 대주천, 소주천, 이렇게, 그러니까 하단전에 그 소환단이 생기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대환단은 뭐예요? 우리가 동맥을 따라 인맥으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대주천을 돌려서 진행되는 게 대환단. 이게 소환단과 대환단은 그런 개념이고, 완전히 개념을 달리해서 7반환단과 구전환단은 뭐예요? 우리가 이 하도의 그 수의 배치에 따라서 오장에 대해서 수를 배치를 하고, 그것을 심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장이 이제 중단전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신장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을 7반환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폐를 갔다가 오는 것, 그러니까 신장으로 내려가는 건 기가 내려갔다 오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7반환단이라고, 폐로 가는 거는 액이 올라오는 거니까, 이것은 구전환단. 그러니까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7반환단, 구전환단, 그렇게 또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심장이 중요하게 보는 거죠. 지금 심장의 위치를. 그리고 자, 그래서 이 구궁도가 지금 배치된 게 요게 그대로 다 그거죠. 여기 27이 있고, 그렇죠. 여기 38이 있고, 여기 49가 있고, 여기 16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배치, 그러니까 우리가 구궁도로 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는데, 구궁도상에다가 5장을 배치해 놓고, 이렇게 이치를 이렇게 봐도, 이해할 수가 있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7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심장의 양으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갔으니까, 중단전에 있게 하는 것이고,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폐의 양이 본래 심장에서 생하니까 다시 옮겨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한 중단전에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중단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와 액의 다 중단전으로 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7반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합해서 7반환단과 구전환단 개념을 합해서 7반구전환단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7반구전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 이른바 그러면은, 자, 그럼 우리가 소환단과 대환단, 자, 이런 개념이 있고, 7반환단과 구전환단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은 금액과 오객, 이거. 금액과 오객이 상중하로 서로 나뉘고, 음양이 왕복하여 환단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러니까 금액 환단은 뭐고, 오객 환단은 뭐냐. 자,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소환단, 대환단. 이거는 소환단, 대환단, 7반환단, 구전환단, 그 다음에 금액환단, 오객환단, 요 뭐예요. 다른 카테고리라는 거죠, 이게.
다른 카테고리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중리권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이전의 현인들과 옛 성인들은 많이 하단전에서 폐액을 드리는 것을 금액환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단전이 뭐 심장 쪽에서 폐의 액을 드리는 것을 금액환단이라고 하고, 심장의 액을 하단전에 드리는 것을 오객환단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우리가 신장을 기준으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단전, 그러니까 이쪽 신장 쪽이 하단전이니까, 심장 쪽은 지금 중단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단전, 하단전. 그러니까 지금 상단전은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할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폐 쪽에서 신장으로 오는 것을, 이쪽 하단전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금액이라고 하고, 이쪽 심장 중단 쪽, 이쪽에서 하단전 신장 쪽으로 오는 것을 오객환단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도 묘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현묘한 기틀을 온전히 드러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 자체는 수긍은 하지만 100% 자기는 인정을 못한다라고 하는 게 종리권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논리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개 폐라고 하는 것은 신장을 생한다. 자, 폐라고 하는 금이잖아요. 이건 금기운이니까 우리가 금생수한다는 거예요. 금생수. 그러니까 폐는 신장을 생하니까 금으로서 수를 생하니까 금이 수 가운데 들어가면 어찌 환단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폐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그런 환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금생수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거는 환단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장은 심장을 극한다. 그러니까 신장은 수극화가 하니까 수는 화를 극하니까 이거 수로서 화를 극하는데 수가 화 가운데 들어가면은 어찌 이것을 환단이라 하겠는가? 자기는 그런 입장에 동의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 자,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곧 폐의 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폐의 액이다. 금액이라고 하는 금액은 사실 이쪽 폐의 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화목금의 금이잖아요. 금액은 폐의 액이다. 폐액으로 태포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신선의 태아에 그러니까 감싸주는 그 일종의 자궁의 포를 만들고 용호를 품어서 보호하면서 보내어 황정 가운데에 있게 하면은 대학이 장차 이루어지니 뽑아서 뒤로 올리고 주비금정 동맥을 따라가지고 여러분이 그 척추선을 따라가지고 동맥을 따라서 머리 위로 올리고 이끌고 폐액을 일으켜가지고 날려서 상단전으로 들어갔다가 하강해가지고 중단전으로 돌이킨다. 중단전으로부터 하단전으로 돌이킴으로 금액환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폐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걸로 이제 그림을 이제는 이거를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폐가 이쪽에 있잖아요. 폐에서 그 액을 밑으로 보낸다는 거죠. 밑으로 하단전으로 보낸데 하단전 그러니까 용호 교구를 시키면서 금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에 머리 올린 뒤에 내리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돌리다가 어떻게 하냐. 이 가운데 중맥을 따라서 쭉 내려서 하단전으로 보내는 것이 이것이 금액이다. 이런 것이요.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것이 금액이고, 그리고 오객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의 액이다. 오객. 그러니까 이거는 오객은 어디다? 신장. 여기 방광, 여기 신장. 이것이 오객은 여기서 생성된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있는 액이다. 여기 있는 액인데, 오객은 신장의 액으로 신장의 액이 원기를 따라서 상승해서 심장을 조회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심장으로 올라간 뒤에 조회한 뒤에 금액이 금수가 되고 그러니까 금액이 되고 그것을 들어올려 옥지에 가득 그러니까 이게 옥지에 가득한다는 게 여러분의 입술과 치아의 안쪽에 가득 차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래쪽에서 방광이 있는 신장이 있는 쪽에서 심장으로 올린 뒤에 여러분의 입 쪽으로 보낸다고 하는 거죠. 입 쪽으로 이쪽.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 뒤에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돌린 뒤에 이렇게 입 쪽으로 이렇게 보낸다. 이것이 그러니까 입에 그 오객이 이제는 고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빨과 입술과 치아의 안쪽에 가득 차게 되고 흩으면은 옥 같은 꽃이 진액이 기화하여 나타나는 현상인데 눈꽃을 말하는데 이
그것이 이제 옷 같은 눈꽃을 날리게 되니까 이게 흰 눈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 만약 그것을 거두어들여서 중단전으로부터 하단전으로 들어가면 약이 있게 돼서 신선의 태를 목욕시키면서 만약 그것을 상승시켜서 중단전으로부터 사지로 들어가 형체를 연성하면 속세의 뼈를 바꾼다. 오르고 거두어들이지 않음이 없으며 돌리면 다시 시작하므로 오객한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의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가슴에서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온데 다시 중단전으로 내린 뒤에 하단전으로 또 내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면은 뭐예요? 그러면 목욕시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목욕시키다 보면은 어떻게 되면 목욕시켜가지고 중단전으로 와가지고 중단전에서 여러분의 사지, 여러분의 기경팔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기경팔맥으로 보내면은 여러분의 기경팔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연영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게, 뼈를 바꾸는, 한마디로 연영한다, 연금하게 된다. 그러니까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개념이죠, 이게. 그러니까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만들어 나가는 개념이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심장에서 그것이 진행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를 만드는 게 이런 식이다라고는. 그래서 여러분의 중단전에서부터 사지로 이렇게 들어간다. 기경팔맥으로 사지로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형체를 연성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연성한다. 연금술적인 변형을 거치면은 속세의 뼈를 바꾼다니까 뭐 황골탈퇴한다라고 황골탈퇴, 황골한다네. 뼈를 바꾼다. 그렇게 되면은 오르고 거두어들임이 안음이 없으며 돌리면 다시 시작하므로 이것을 오객환단이. 그러니까 오객환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몸 전체를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런 거를 사실 오객한단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을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몸 전체를 돌린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음이 당하여 양이 생하면 양 가운데 참된 하나의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수가 양을 따라 상승하면 이것이 음의 양이 돌이킨 것이 음환양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먼저 음을 소멸시켜서 양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양이 극하여 음이 생하면은 참된 양의 기가 있게 되는 그 음을 따라 하가면 양의 음의 단을 돌이키면 양환음단. 이것은 뭐예요? 양성동체가 된다고는 개념이에요. 사실 이 양환음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뇌를 덮고 정수리를 단련하는 것. 그러니까 본의 환정이라고, 본의 연정이라고 그러는데, 본의 연정하는 것은 하단전에서 상단전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뇌를 덮고 정수리를 단련하는 것은 하단전에서 상단전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기재하여, 그러니까 수화기재라고 하는 수화기재, 그러니까 이 화가 밑으로 내려와서 수 아래로 들어와서 이것을 기재 상태에서 물을 댈 때는 상단전에서 중단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상단전 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기재의 상이 돼가지고 수화기재의 상이 돼서 상단전에서 중단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단을 태우고 화우를 진행하는 것으로 중단전에서 하단전으로 뒀다. 그러니까 다시 또 중단전에 또 하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단전에서 하단전에서 상단전에서 중단전에서 하단전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지를 단련하여 몸을 태우는 것은 다시 또 하단전에 또 중단전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오행을 전도를 해서 세 단전에 반복해가지고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을 계속 반복하여 서로 교환시키면 형체를 단련하가. 이거는 이제 대주청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기를 변화시키고 기를 연성하여 신을 이루는 데 이루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상단전, 중단, 하단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형체를 단련하고 기를 연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을 이루게 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그러니까 하단전으로부터 옮겨서 중단전에 이르고, 중단전으로부터 옮겨서 상단전에 이르고, 상단전에서 천문을 벗어나면, 그렇게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는 하단전에서 마지막 하는 거죠. 하단전에서 중단전으로 가고, 중단전에서 상단전에 이른 뒤에 상단전에서부터 천문을 벗어나면은 속세의 몸을 버리고 성인과 선인의 반열에 들게 된다.
바야흐로 세 군데로 옮긴 공이 이루어진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삼천공성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상단전,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옮겨 다니면서 이것을 공을 이룬 거니까 이것을 삼천공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래서 하단전에서 상단전까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이 없이 몸 밖으로 속세의 몸을 버리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 천문을 열고 여러분의 머리를 그 뚜껑을 열고 나온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환단과 대환단, 그 다음에 그 실반환단과 구전환단, 그 다음에 금액환단과 오객환단, 나름대로 그 개념들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뭐가 생겨나요? 결국 오객,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과 그 황금 메탈액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지금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